제목을 제가 보톡스 이렇게 맞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보톡스가 되게 안전하고 편안한 약이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되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은 왜 생기는 거며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근 보톡스는 가장 많이 맞죠. 그러니까 얼굴이 좀 갸름해지려고 좀 맞는 그런 보톡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상이 넓은데 좀 그래도 좀 두상이 좀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맞는 축두근 보톡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해박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202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PRS라고 성형외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유명한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 분이세요. 연대 치대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문을 정리해 주셨는데,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페이셜 컨투어링, 그러니까 안면 윤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한 보톡스 인젝션의 가이드라인, 지침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된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넓으니까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이걸 뭐 윤곽 수술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수술을 크게 수술 안 하고 보톡스만 맞아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상이 넓어서 좀 여기가 넓어 보이는 것도 머릿속이지만 이런 식으로 맞으면 여기가 조금 갸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오발 쉐입이라고 하거든요. 타원형 얼굴로 조금 만들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보톡스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런 측두근이나 교근에 대해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정면에서의 좌우 폭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폭을 줄이는 시술이 뼈를 통해서 줄이는 거는 광대 수술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각턱 수술이 있겠죠. 그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근육을 조금 줄여도 효과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이제 보톡스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면서 많이 맞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맞고서는 나 보톡스 맞고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라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 그래서 해박적인 내용하고 정리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축두근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축두근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하악의, 이렇게 하악 과두라고 하고요. 여기를 X표한 데를. 여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템포럴 머슬이 펜 쉐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요 꼬다리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근육을 얘기할 때는 오리진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리진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부착돼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오리진은 뭐냐면 근육이 기시점,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액팅 포인트에서 머슬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이 템포럴 머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정돼서 붙어 있고요. 템포럴 크리즈라고 하는데 두개골의 옆통수, 템포럴 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템포럴 크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부착이 돼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요. 그럼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입을 다물 때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저작하는데, 씹는데 사용되는 근육이고요. 만져보면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면 여기 관자놀이 부위가 볼록볼록해지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육이 근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근막이 두 층이 있어요. 딥 템포럴 파샤라고 하는 거랑 슈퍼피셜 템포럴 파샤라고 해서 두 가지의 근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의 신경 분포를 보면 지금 여기 이게 신경을 염색하는 게 이제 슐러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을 염색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막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막 신경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신경을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해서 신경과 근육이 접합부에서 보톡스가 작용을 하는데, 그 정션 부위에 주사를 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브와 근육이 붙는 부위에 이 주사가 놔줘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육 부위에 주사를 놓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뭐냐면, 눈썹에서 수평 라인 위로 놔라. 이 밑에다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썹에서 수평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트라구스라고 해요. 트라구스. 트라구스가 어디냐면요. 제 얼굴에서 보여드리면 귀 앞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 귓바퀴라고 하고요. 요 녀석 요거 튀어나온 거 이거. 요걸 트라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수직, 그 다음에 눈썹에서 수평. 그러면 여기다 놓으란 얘기죠. 여기도 근육은 있는데 여긴 맞아봤자 머리카락 때문에 티가 안 나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보톡스를 놔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보톡스를 놔주면 효과적으로 이 축두근이 줄어든다. 요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작용이 또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잘못 맞으면 겪을 수 있는 게 이 템포럴 할로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관자놀이가 꺼지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템포럴 할로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오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진에서도 이 눈썹 라인 위로 맞아라 라고 했는데 요런 데다가 잘못 맞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관자놀이가 훅 꺼져서 해골상이 되고 광대가 더 커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맞는 포인트도 여기다가 5유닛씩 이렇게 한 5포인트 정도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어드는 거를 생각해라.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있지만 이건 줄어들어봤자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니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또 논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근이에요. 교근의 단면인데요. 이게 광대뼈고요. 교근의 단면에서는 교근이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가 아니고 겉에 있는 수피리어 레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위쪽에 바깥쪽으로 있는 거랑 딥 레이어라고 해서 안쪽에 뭐 이거를 슈퍼피시얼 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수피리어 인피리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안에 쪽에 있는 근육이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그 얘기고, 논문에서 측정한 이제 뭐 서 선생님이라고 이제 논문에 더 인용한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 평균 15mm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mm 정도 된다. 근데 여자는 13, 14mm 정도가 많고요. 남자는 한 15, 6mm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한 15mm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사이에 미들 레이어라고 조그맣게 또 있다. 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6개의 존으로 여기서는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우리가 교근 신경 차단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신경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고주파로 여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로 가는 이 신경들이 다 차단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여기서 끊어버리면. 물론 이제 고주파로 불로 지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신경이 차단되면서 근육이 수축을 안 하죠. 이게 이제 고주파 교근 축소술이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근육을 이제 고주파로 열로 태워버리는 방식이 있어요. 고기 굽듯이. 그러면은 신경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근육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이제 그게 교근 축소술이라고 해서 고주파 교근 축소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부위로 이 논문에서는 나눴는데 1번에는 놓지 마라. 이유는 이 신경 자체가 차단이 돼버려서 교근이 다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6번에서는 여기는 얼굴 동맥, 페이셜 아터리가 지나가니까는 하지 말아라. 또는 여기서 이 리소리오스 머슬이라고 입꼬리를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해보면 입꼬리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개를 만드는 근육이거든요. 리소리오스 머슬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 잘못 맞았다가 입꼬리를 당기는 근육이 말을 안 들으면 입이 삐뚤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맞지 말아라. 여기는 맞지 말아라. 여기는 맞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는 또 침샘하고 오버랩 되거든요. 여기에 침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하고 오버랩 되니까 여기는 맞지 말아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1번하고 2번에는 메인 트렁크가 다치니까 맞지 말아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5번에만 맞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조금 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돼 있냐. 이건 실제 이제 시체 해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건데, 겉에 있는 슈퍼피셜 레이어의 마세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는데,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있고 이렇게 있다. 그 얘기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남자의 경우는 이 근육 한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갈래로 있고, 여자는 보통 두 갈래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고기 드실 때 보면은 근육 부위가 있고 힘줄 부위가 있잖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랄까 이행되거든요. 중첩되는 게 딱 여기까지 근막, 뭐 여기까지 근육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가닥이, 근막 가닥이 남자는 세 가닥, 여자는 두 가닥인 경우가 많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보톡스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할 때는 5번에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뭐 3포인트 내지 2포인트만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열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요렇게 교근을 3등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맞지 마세요. 위에 3분의 1은. 여기는 맞되 조금만 맞으세요. 주로는 여기 맞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효과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여기를 맞지 말라는 이유는, 광대 밑에는 근육이 보톡스 맞아서 줄어드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근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이렇게 호롱바구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톡스 맞아봤자 줄어들 게 별로 없죠. 여기는 줄어들 게 꽤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맞아라. 그리고 밑에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렇게 좀 호롱박 모양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렇게 주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앞쪽에는 좀 조심해라. 이쪽에 리소리오스 있는데. 그래서 보톡스 맞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꼬집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집어서 이 악물어 보세요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안 물고 있을 때 이를 악물면 여기가 딱 만져져요. 그러면 여기 입꼬리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있는데 뒤쪽으로 맞으면 리소리오스 머슬을 건드리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보면 이 근육이 보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만 맞고 여기는 맞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제 얼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를 악물면 이게 교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논문에서는 안전하게 그냥 5번에 맞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느끼시는 부작용, 이 우리가 좌우 폭을 줄이기 위한 보톡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보면은,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논문에도 표현된 거예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거 퀴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줘보세요. 이쪽이 문제일까요? 이쪽이 문제일까요? 오른쪽이 문제일까요? 왼쪽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 왼쪽이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소리오스 머슬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에서 이 근육이 입꼬리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역할을 해요. 이걸 당기는 역할을 해요. 옆으로. 근데 지금 이 환자 보면은 이쪽은 입이 옆으로 찢어지는데 이쪽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톡스 앞쪽에 이 그림에서 여기에 보톡스가 맞아서 이 근육 자체가 바보가 된 거예요. 요 근육이. 그러니까 입꼬리가 옆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보톡스가 너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겪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앞쪽에 잘못 맞아서 리소리오스 머슬을 건드려서 그런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몇 달 괴롭죠. 이게 뭐 말은 쉽지만 사실은 괴롭거든요. 입이 삐뚤어지니까. 웃을 때 이상하고, 뭐 구하나서 왔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어차피 약발이 떨어지는 거는 한 4, 5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약이 기운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에 있는 사진이에요. 보톡스를 맞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볼록 더 커졌어요. 이건 이제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모순적인 비대죠. 영어로 하면. 이런 건 왜 생길까? 논문에서 또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 여러 가지 가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속에 있는 근육이 보면 여러 개의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딥 레이어의 경우 특히 이렇게 보면은 뭐 세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쪽에만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만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그러면은 여기는 신경이 안 가요. 그런데 주변은 신경이 가죠. 얘는 신경이 작용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를 물 때, 씹을 때 힘을 주잖아요. 그럴 때 한쪽 근육이 힘을 못 쓰면 그 반대 근육이 그 힘을 다 받아요. 그러면은 근육이 힘을 받으면은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불어나듯이 그 힘을 더 받게 된, 그러니까 셋이서 일을 하다가 두 명이 잘못되고 한 놈만 일을 하게 되면요. 세 명이 힘을 받던 힘을 한 놈이 받아요. 그럼 한 놈이 평소보다 근육이 두세 배 커질 수 있어요. 그걸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할 때는 보톡스를 맞을 때 이렇게만 맞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으니까 이 가닥만 작용을 안 하고 이네들이 커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파라독시칼 하이퍼트로피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분의 1로 나눠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3분의 1로 나눠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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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맞아요. 저는 네 포인트를 주로 놓거든요. 대신에 이쪽이 양이 조금 더 많게, 이쪽이 조금 덜하게. 그래서 워낙에 단면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하냐면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환자들의 그 교근을 보면 약간 이렇게 조롱박 모양으로 이렇게 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두께로 봤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쪼개면 여기 맞는 것보단 여기 맞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효과는 여기는 없고 여기는 효과가 조금 있고 여기는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맞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 스트립만 안전한 존 5에다만 이렇게 놓으면 뭐 부작용은 없을 수는 있을 수도 있으나 자칫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얼굴의 좌우폭을 줄이는 목적으로 수술을,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정도만 조금 생각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보톡스는요, 자주 맞으면 안 돼요. 자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톡스를 맞고 한두 달 있다 또는 뭐 일주일 있다 오셔서 리터치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리터치를 하려면 일주일 안 짜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 맞고 일주일 있다 봅시다. 그리고 일주일 때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필요하면 조금 더 놓고 아니면 안 놔요. 근데 보톡스나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병원들 보니까 한 달 있다 오세요. 뭐 두 달 있다가 리터치 해드릴게요. 이게 마치 환자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 주기가 짧을수록 보톡스에 내성이 생겨서 보톡스를 오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보톡스는 1년에 2번 또는 짧게 뭐 너무 심해서 자주 맞는다 그래도 1년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간격으로 맞든가 6개월 간격으로 맞든가 둘 중에 하나 정하셔서 저는 6개월에 한 번 맞으시라고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보톡스 맞으러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광대 수술하고 싱카이네시아라고 해서 눈을 감을 때 입이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요거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눈을 감으면 그냥 제가 눈을 감아 볼게요. 이렇게 감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눈을 감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 광대 수술하고 그 신경이 잘못 붙어거나 근육이 연결이 잘못되면 신카이네시아라고 해서 눈 감는 신경하고 이 광대를 올리는 신경하고 붙어버린 합선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게 치료하기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보톡스만 살짝살짝 맞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오세요. 자기는 눈만 감으면 사람들이 찡그린다고 얘기를 한다고. 눈 깜빡일 때도 찡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톡스로 맞는데 맞더라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라. 보통. 아무리 짧게 맞아도 4개월에 한 번씩 맞아라. 중간에 뭐 리터치니 하는 거는 할 거면 일주일 안 짜게 해라.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그래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런 보톡스 인젝션 방법은 10년 이상 오래오래 쓸 수 있는 보톡스를 불과 2, 3년 만에 내성 생겨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보톡스를 뭐 서비스로 놔줄게요 라고 해도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그 주기를 맞추세요. 그래서 꼭 그 말씀 드리고요. 이마에 보톡스 맞았는데 쌍꺼풀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좀 나눠볼게요. 이 논문이 뭐냐면 보톡스를 얼굴에 이제 잔주름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좌우 폭을 줄이는 보톡스잖아요. 그죠? 얼굴 컨투어링을 위해서 좌우 폭을 줄어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맞는 보톡스가 대표적으로 축두근, 교근.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미간이나 눈가, 그 다음에 이마에 주름 생기는 거 그런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논문인 게 일란성 쌍둥이 두 환자를 놓고 한 사람은 보톡스를 맞았고 한 사람은 보톡스를 안 맞은 13년 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뭐 논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쌍둥이인데 뭐 이마랑 또 미간이랑 그다음에 눈가 이 크로우핏이라는 게 이 눈가거든요. 그래서 이마랑 미간 그다음에 눈가에 보톡스를 한 사람은 계속 맞았고 13년 동안 한 사람은 뭐 한 두 번 맞았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가 여기 맞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이거 인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 말을 들어볼게요. 이거 때문에 여기 주름 생겨서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럼 여기 이렇게 세로 주름 생기죠. 그 다음에 이거 싫어서 맞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거 눈가 주름. 그래서 보통 이제 미용 목적, 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맞을 때는 이 이마랑 미간이랑 눈가를 맞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같은 환자가 아니고요. 이거 보톡스 안 맞은 사람이고 이거는 보톡스 맞은 사람이에요. 13년 후의 결과예요. 보톡스 안 맞은 사람의 이런 잔주름이 보이시죠? 미간에 이런 잔주름. 근데 보톡스 13년 동안 잘 맞았던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이죠? 미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로 주름 보이죠? 네, 이분은 주름이 안 보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른 거. 옆에서도 볼게요. 보톡스 안 맞으신 분은 눈가에 이렇게 잔주름이 있죠? 자글자글한. 네, 맞으신 분은 조금 덜하죠?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안 맞은 사람보다 훨씬 연하잖아요. 그 옆모습에서도 보면 이 이마 보세요. 가로주름, 미간주름. 다 보이시죠? 눈가도 보면 주름이 선명하죠? 근데 눈가주름 이분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옅죠? 이마 없진 않아요. 근데 훨씬 옅어요. 이게 보톡스의 효과예요. 이쪽도 그렇고 이 사진도 보면 그래요. 웃을 때 이렇게 이걸 크로우핏이라고 하는데 눈가 주름이 심하죠. 근데 이분은 똑같이 웃어도 빅스마일을 해도 주름이 좀 덜하죠. 13년의 시간 동안 보톡스만 꾸준히 맞았을 뿐인데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에게는요 보톡스 맞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이건 그냥 제 얘기인데 미간에 주름이 가버리잖아요. 세로로. 그러면 10살 까먹어요. 이마에 가로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10살 까먹어요. 눈가주름? 이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저희 직원이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원장님도 좀 맞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좀 맞아볼까? 하고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못 맞겠더라고요. 제가 제 이마에 대고 맞았거든요. 엄청 아파요, 이마는. 근데 일단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앞으로 못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환자 보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를 제가 시켜야 돼요. 자,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이게 안 돼.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직업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마에 보톡스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짝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눈 잘 보세요. 제 눈 잘 보세요. 보톡스 안 맞았을 때 눈이 이 모양이라면 보톡스를 맞으면 약간 이마가 이렇게 내려온 느낌, 이런 느낌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마가 무거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뭐 여기를 제가 이렇게 비비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 마분지 하나 깔아놓은 것 같고, 뭐 풀 발라놓은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에 환자가 왔을 때 이마에 보톡스 주름을 맞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보톡스 맞아 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처음 맞아 보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 얘기를 해요. 제가 맞았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는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환자분이 그 느낌을 맞아보시고 힘들어서 못 맞겠다 라고 하면 맞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저는 얘기할 때 그래서 습관을 좀 바꿨어요. 눈을 많이 안 움직이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환자분들 보면 근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막 근데 뭐 말하면서 계속 눈썹이 막 춤을 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근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정말요? 진짜? 막 이러면서 막 눈썹이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친구들 중에 꼭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하면서 눈썹이 진짜 막 춤을 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거를 보톡스를 맞춰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답답해 미쳐요. 진짜로. 진짜 답답해 미쳐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건 20, 30대 얘기고 만약에 40대 환자가 왔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환자가. 선생님 저 보톡스 맞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와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눈이 처져서 이렇게 있는 분이 선생님 저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아서 보톡스 맞고 싶어요. 이러고 와요. 그러면 제가 맞지 마세요. 만약에 눈 수술을 하실 거면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상태로 있는 분이 이마에 주름이 있다고 보톡스를 맞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진짜 멱살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분들이 만약에 이마에 보톡스를 맞겠다고 오시면 눈 수술 하셔야 돼요. 보톡스 맞는 건 좋은데 주름 예방 위해서 맞는 건 좋아요. 필요해요. 근데 눈 수술 계획을 하고 맞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마로 눈을 뜨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또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제가 평상시 그냥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눈이 점점 처지고 있는데 제 눈을 한번 잘 보세요. 평상시 이렇게 떠요. 근데 제가 눈에만 힘을 줘 볼게요.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평상시 이렇게 뜨다가 눈에만 힘을 주면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이마를 써가지고 눈을 뜨면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처져 있는 분이 눈으로 이렇게 힘을 쓰다가 안 되면 이마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이 들면 다 처져요. 뭐 정해져 있어요. 뭐 너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져요. 다만 조금 빠르고 늦는 사람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눈을 이제 뜨는 게 힘들어서 계속 이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을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야구 모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꺼풀이. 근데 젊었을 때 이게 야구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앞에가 안 보이죠.
요 위에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모자챙이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모자챙을 위로 제끼면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눈에 힘을 줘서 뜨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나서 이게 너무 처지면요. 챙을 들어도 안 보여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느껴보세요. 꼬맹이들, 그러니까 뭐 한 초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 테레비 보는 거 보세요. 그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볼 때 막 TV를 이렇게 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TV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러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하대한다 이런 거 있죠. 하대한다. 그러니까 내 깔아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볼 때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죠. 야, 그 있잖아. 뭐 회장님 포스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턱 들고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는 사람들. 이 부분이 뭐 이렇게 하대하고 싶어서 깔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앞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젊은 애들은 TV를 볼 때 이렇게 봐요. 그 차이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로 눈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럼 보톡스 맞으면은 뭐 나이 불문하고 눈이 무거워져가지고 뭐 졸려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엄청 컴플레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40대, 30대 후반 이때부터는 이마 보톡스 맞을 때는 눈이 무거워지는 거를 좀 감안하고 맞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직업적인 이유로 이 이마 움직이는 거나 눈썹 움직이는 게 필요한 사람은 맞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톡스 맞으러 지금 근 한 10년 넘게 오시는 배우분이 있으세요. 뮤지컬도 하시고 그런 배우분이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톡스를 처음으로 맞으러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힘들 텐데 연기할 때 되게 불편할 거야. 표정 연기할 때 되게 불편할 거야. 그래서 안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름이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주 살짝만 움직이긴 하는데 좀 덜 움직이게만 맞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주는 분이 지금 한 근 10년 됐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직업적으로 이 표정이 안 되면 너무 힘든 직업들이 있어요. 저 포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이마로 뜨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이마에 놓으면은 진짜 멱살 잡혀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세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환자만 잘 선택을 한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똑같은 쌍둥이지만 같은 환자가 아니지만 13년 동안 보톡스를 맞아온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는 눈에 보이게 극명하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보톡스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 진짜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약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또 우리가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해부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라. 그 뜻이고요. 제가 아까 눈꼬리 여기 얘기할 때 이건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해요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가는 거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저는 받고 대부분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눈가 주름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톡스를 표정주름, 아까는 이 측두근이나 교근은 씹는 근육이잖아요. 저작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마나 눈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볼, 입꼬리 이런 거는 전부 다 표정 근육이거든요. 근데 표정 근육에서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래요. 이거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이 눈가 밑으로, 눈 밑으로, 요 라인 밑으로 보톡스 맞는 거는 좀 자제해라. 왜냐면 우리가 웃을 때 여기 주름 가는 게 좀 보기 싫긴 하거든요. 여기 주름 가는 거 요거. 요게 좀 보기 싫긴 한데 요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우울해 보여요. 그래서 이 눈가 여기 부분에 맞는 건 좋은데 여기 맞는 거는 조심해라. 요 부분 맞는 건 조심해라.
그래서 눈 기준으로 요 밑으로는 맞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 움직이면요. 사람이 약간 우울해져요, 표정이. 그래서 눈가 보톡스 맞고 사람이 표정이 되게 우울해졌다. 되게 환하게 이쁘게 웃던 친구인데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두 사진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주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주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의 차이. 이게 진짜 꼴보기 싫죠. 할머니 같죠. 주름의 관점에선. 근데 미소의 관점에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건 왠지 웃담한 느낌 아니에요? 이건 되게 막 환하게 웃는 느낌이고.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어느 게 정답이다 말할 건 아닌데 이거 왠지 웃담한 느낌? 그냥 미소만 지은 느낌이고 이거는 훨씬 더 환하게 웃는 느낌이죠. 이 얼굴을 봐봐요. 주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 꼴보기 싫어 주름 막 이런데 미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얼굴은 되게 해맑게 웃는다는 느낌이 들고 이 얼굴은 뭔가 웃담한 느낌이 들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마 미간은 주름 생겨서 득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미소의 느낌을 보면 저는 좀 주름이 있더라도 이 느낌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안성기 씨 있죠. 혈액암으로 지금 되게 고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성기 씨의 눈가 주름이 그걸 주름이라고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주름일까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좀 줘보세요. 안성기 씨의 눈가 주름이 이게 보톡스를 놔줘야 되는 주름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100만 불짜리 주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안성기 씨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보면 이 주름이 이게 보톡스를 맞춰줘야 되는 주름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름이 이게 보톡스를 놔줘야 되는 주름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뭐 편찮으셔서 얼굴도 많이 붓고 머리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항암제 주사 맞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어 계셔서 또 가발 쓰셔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름이라는 게 무조건 막 없애야 되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름이 이마나 미간 주름은 사실은 좋아 보일 수는 없어요. 미간 주름은 특히 사람이 찡그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병원에 오실 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러고 방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게 반가워 보이나요? 이게 반가워 보이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주말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반가워 보이나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간 주름이나 이건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고쳐주고 싶은 주름이고, 그죠? 근데 이제 입가 주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주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보톡스 맞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웃을 때 이게 안 되면 입이 옆으로 벌어지질 않고 그러면 얼굴이 완전 어색해져요. 무슨 구하나사 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보톡스 굉장히 좋은 약이다. 얼굴을 가루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도 효과적인 주사고, 그 다음에 주름을 예방하고 젊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얻는데도 굉장히 좋은 주사다.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건 주름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덤비지 말자. 개인적으로는 이 얼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웃는 표정이나 그런 어떤 거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나이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나이테처럼 주름이 생기는 이 부분은 좀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안성기 씨를 예로 들었지만 그런 얼굴이 꼭 우리가 보톡스를 놔줘야 되는 주름이 아닌 것처럼,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하균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정재 씨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름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어려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40, 50대인데 어려 보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20대 때 무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귀여워요. 20대 때 무턱이잖아요. 20대 초반? 근데 너무 귀여워 보이고 애띄어 보이고 이뻐요. 근데 30대 넘어가서 무턱이면요, 사람이 살짝 뭐랄까 무게가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남자들 같은 경우 결단력 없어 보이고 막 약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나이에 맞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톡스 얘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들 알고 있고 저도 몇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